안녕하세요. 초지특허TV의 김준수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하프늄 전구체 관련된 특허 이슈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예전에 트리케미칼이 하프늄 전구체 관련 특허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 분야에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, 그 관련해서 이제 특허권에 분쟁이 발생해서 무효 심판도 걸려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, 그 문제가 되는 트리케미칼의 공동 특허권자인 솔브레인이 프리커서 기업 DNF를 인수한다는 이 뉴스 때문에 최근에 솔브레인이 이 특허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맞느냐 아니냐라는 궁금한 점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이 특허죠. 이 특허를 보시면은 그 트리케미칼과 솔브레인 홀딩스가 출원 같이 했고, 이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제 2020년도에 솔브레인이 홀딩스랑 솔브레인으로 이렇게 분할을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솔브레인이 특허권자입니다. 여튼 이렇게 두 개 회사가 같이 공동 특허권자가 있는데, 솔브레인은 실시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하신 점들이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특허권자란을 보면은 이렇게 특허권에 대한 그 권리 이동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그랬을 때 트리케미컬은 뭐 그대로 유효하고, 솔브레인 홀딩스가 지어지고 솔브레인으로 이렇게 옮겨졌죠. 그러니까 원래 솔브레인이 갖고 있던 게 맞다. 얘네들이 이제 20년도에 분할하면서 회사가 분할되면서 이렇게 솔브레인으로 갖게 된 거다.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이, 솔브레인이 특허권자인데 실시권이 없을 수도 있느냐 뭐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세요. 근데 제가 이제 이쪽 내부 관계인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오로지 특허권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. 특허법으로만 말씀을 드렸을 때, 여기 보시면 94조를 보시면 특허권의 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조문 같은 것들은 제가 벨리서 공부할 때나 봤던 것들인데, 이렇게 주식을 하게 되면서 이것도 다 또 보게 되네요. 여튼간에 읽어보시면은,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 얘기인즉슨 트리케미컬과 솔브레인 두 회사가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두 개 회사가 독점한다는 거예요.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해서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는 전용 실시권자가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솔브레인이 특허권을 전용 실시권을 누구한테 줬으면은 솔브레인한테 실시권이 없을 수도 있다, 이런 이야기예요. 그래서 전용 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 실시권자는 그 설정받은 그 범위에서 그 특허 발명은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전용 실시권이라는 거는 반드시 특허 원부에 설정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해요. 여기 보시면은 등록을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되어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전용 실시권의 설정, 이전, 변경, 소멸 등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했지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. 그에 반해서 통상실시권은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특허권자가 통상실시권을 누구한테 줘도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있고 통상실시권자도 실시할 수 있는, 모두가 실시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권리, 좀 약간 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권리는 아니다. 통상실시권은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, 통상실시권자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라 되어 있지만, 이 통상실시권과 관련해서는 이 전용실시권과 다르게 등록을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. 그래서 전용실시권이 만약에 설정이 되었으면은 키프리스에서 이런 식으로 떠요.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삼성전자한테 전용실시권 준 그런 케이스인데, 이게 떠요. 전용실시권자란에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2020년 8월부터 34년 2월까지 특허권 실시를 할 수 있다. 이런 것들을 이제 전용실시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간, 지역, 실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어야지만 전용실시권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솔브레인과 트리케미칼의 특허에서는 전용실시권이 등록이 된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솔브레인이 법상으로는, 내부적인 관계는 좀 몰라요. 법상으로는 솔브레인이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. 실시할 수 있어야지 맞다라는 거예요, 솔브레인이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등록 번호, 번호라 되어 있네요. 번호입니다. 등록 번호, 이 번호가 지금 한창 싸우고 있는 그 특허죠. 이 특허는 트리케미칼과 솔브레인의 공동 특허예요.
근데 이 특허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두 군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. 트리케미칼이 자체 공장이 있을 수 있고, 그다음에 SK 트리캠, 트리케미칼과 SK 합작사인 SK 트리캠을 통해서 하이닉스한테 하프늄을 납품하죠. 그러니까 SK 트리캠도 실시권자예요. 근데 SK 트리캠과 트리케미칼이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SK 트리캠은 통산 사용권자예요. 통산 실시권자. 통산 실시권자는 아까 뭐라 그랬죠? 특허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실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통산 실시권자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SK 트리캠을 쓸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솔브레인은 특허권자인데 실시권이 없다는 의혹이 있어요, 지금. 근데 특허 등록 원부에 설정 등록된 전용 실시권 이전 기록이 없어요. 없는데 솔브레인에게 특허 실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붙는다면은 이 전용 실시권이 특허 등록 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솔브레인이 특허를 실시했어요. 만약에 그러니까 하프늄 만들어서 팔았어요. 근데 누가 와가지고 예를 들면 트리케미칼이 와가지고 너 실시권도 없는데 왜 썼어? 소송을 걸었어요. 그렇게 되면은 법상으로는 이 둘 간의 내부 계약은 좀 몰라요. 법상으로는 솔브레인이 유리하다는 거예요. 솔브레인이 이 실시권을 잃어버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이문점이 있는 거예요. 왜 지금까지 솔브레인은 가만히 있었는가? 삼성전자가 곤란해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이 하프늄 전구체 때문에 곤란했죠. 저기 트리케미칼이 특허를 갖고 있으니까.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곤란해하면은 솔브레인이 만약에 진짜 실시권이 있었다면은 이게 지금 있다라고 가정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상으로는 실제로 내부 계약이 없어가지고 트리케미칼과 한 내부 계약이 없어서 실시권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솔브레인이 이 실시권을 다른 회사한테 허여해 줌으로써 삼성전자가 곤란한 상황을 피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없었다. 그러니까 솔브레인이 삼성전자랑 좀 친한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트리케미칼과 솔브레인 양자 간의 미공개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 부분에 좀 들었었죠. 그래서 이 상계 때문에 블로그에서 솔브레인이 DNF를 인수했을 때 DNF가 이제 하프늄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블로그에서 많이들 하셨었어요. 근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경계를 했었고,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왜 솔브레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알아내는 게 먼저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텔레그램에서 언급했었습니다. 제 텔레그램에서요.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, 솔브레인이 DNF를 인수한 이유라고 했을 때 이 DNF를 인수한 이유는 뭐 명백하게 이 회사의 노하우를 살려는 의도가 강할 거예요. 즉 하프늄 전구체가 굉장히 핫한 시장이 됐기 때문에. 근데 이 특허에서는 하프늄 전구체에 대한 그 물질 특허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뿐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70도 내지 80도에서 사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이런 걸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. 특히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한 실시 포인트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되지만 이걸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는 솔브레인에서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특허에서는 하프늄 전구체가 생산하기 위한 노하우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DNF의 하프늄 전구체 생산 노하우를 인수했다라고 보는 거가 이제 그런 정황이 크죠. 지금 솔브레인이 왜 DNF를 그 큰 돈 들여서 인수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. 그래서 만약 솔브레인이 특허 실시권이 없는데 그 큰 돈을 들여서 DNF 인수했다? 그 DNF 인수를 해도 이 하프늄 전구체를 생산해서 못 파는데 인수를 해버렸다? 이 경우도 이상하죠. 그러니까 지금 저도 잘 모르겠다고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거가, 지금 이 경우 솔브레인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, 실시권이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 라는 의문점과 근데 실시권이 없는데 왜 인수하냐 라는 점, 이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죠. 여튼 이게 좀 약간 이상하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. 사실 근데 뭐 이 특허가 소멸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. 26년도 11월에 소멸되고 앞으로 3년 남은 특허거든요. 3년만 참으면 이제 다 열리는 시장이에요. 보면 이 특허 때문에 막혀 있었다면. 여튼 그러기 때문에 3년만 참으면은 되기 때문에 인수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제가 내기가 참 애매해요. 내부적인 이야기를 잘 모르고, 그리고 저기 딜렉에서는 하프늄 전구체 이 특허 관련해 솔브레인이 실시권이 없다라는 그런 정황을 얘기한 적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
강하게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데, 일단 법상으로는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잃기 위해서는 전용 실시권을 남한테 줘야지만, 그래야지만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.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특허권자는 94조에 따라서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법률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, 그리고 이 전용 실시권이라는 거는 등록이 되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, 그래서 솔브레인이 특허 실시권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 거가 힘들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. 법상으로는. 여튼간에 제 영상이 되게 저도 잘 모르는, 지금 이쪽 내부 사정 모르기 때문에 뭐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저는 법적인 것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